자, 여러분 A단원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단원 여러분 분자에 대한 얘기들이고요. 이 교재 뒤에 해설지 잘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좀 어려웠던 것들은 해설지 보면서도 확인 좀 해주시고 간단하게 해설 다 있으니까 정리하면서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좀 어려운 문제들은 좀 더 약간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중합체, 단위체에 대한 얘기죠. 여러분 이제 보시면은 포도당이라고 하는 이 성분이 얘가 이제 단위체죠. 그래서 이 단위체가 녹말이 되는 과정, 이 단위체가 녹말이 되는 과정, 중합체가 되는 과정을 얘기했습니다. 탈수 축합 반응에 의해서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자, 1번에 콜레스테롤이 스테로이드가 된다. 이거는 단위체가 중합이 되는 게 아니라 변형이 일어나는 거죠. 이거는 변형에 의해서 조금씩 변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중합체가 아닙니다. 자, 얘는 거꾸로 적겠죠. 아미노산이 단백질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역시 틀린 지문이고, 그 다음 헥산이 폴리페프타이드가 된다. 이건 전혀 다른 거죠. 헥산과 폴리페프타이드는 둘 다 중합체를 그냥 적어 놓은 거죠. 유클레오티드로부터 헥산이 된다. 이게 이제 맞죠? 네, 이게 맞습니다. 아미노산으로부터는 단백질이 된다. 이렇게 하셔야 되니까 틀렸죠.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봅시다. 자, 2번으로 가보시면 편입 문제에서 물에 대한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자, 물 분자 사이에 형성되는 수소결합 때문에 높은 표면 전력이 생긴다. 수소결합 때문에 높은 표면 장력, 응집력, 부착력 뭐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물 분자가 104.5도의 결합각을 가지고 있는 극성화합물. 이제 맞는 지문이고. 자, 그 다음 D급번 이게 틀렸잖아요. 수소 원자가 음전화 띄고 있고 산소 원자 양전하다. 이 수소 원자 쪽에 부분 양전화, 산소 쪽에 부분 음전화예요. 그러니까 전하를 사실 완벽하게 띄고 있지도 않고 부분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거는 부분 양전화, 부분 음전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물은 비슷한 크기의 다른 분자들에 열 용량이 크다. 그러니까 열을 많이 보유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수소 결합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열을 이제 많이 보유할 수가 있어. 꽤 많은 열이 와야지만이 끊어질 수가 있으니까 열 용량이 높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3번 문제에서 헥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RNA는 단일가닥 그래요. DNA는 이중가닥이고 RNA는 단일가닥입니다. 항상 여러분 문제 풀 때 이렇게 기억 니은 나와 있으면은 여기다가 옳은 거 동그라미 하시고 틀린 거 X 하셔서 옳은 것들 고르기 하시면 되죠. 보통 이제 옳은 거 고르기 이렇게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좀 야비하게 옳지 않은 거 골라라 뭐 이런 경우도 어쩌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어떤 모 학교는 특히 그런 게 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 잘 보시고 문제를 풀어가시는 게 좋은데 그 해당되는 학교의 기출들을 풀어보시면서 옳은 게 나오고 있는지 옳지 않은 거를 고르라고 했었던 적이 이제 있었는지 그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DNA 두 가닥에서 피리미딘과 퓨린이 만나죠. 피리미딘과 피린이 만나는 게 아니라 퓨린이 만납니다. 퓨린과 피린이 만나는 거예요. 자, DNA의 연기들을 봤을 때 A는 T하고 숫자 같은 거고 C는 G하고 숫자 같은 거니까 식을 A는 T하고 같고 자, C하고 G가 같은 거니까 이렇게 식을 바꾸셔야겠죠. 샤가포 법칙. 자, 그 다음 헥산의 새로운 가닥은 5에서 3방향으로 중합이 된다. 그러니까 방향성 항상 DNA가 되었건 RNA가 되었건 5에서 3방향 중합. 단백질의 경우에는 아미노산이 N말단에서 C말단으로 중합이 일어나는 게 특징이죠. 자, 그래서 3번 되겠죠. 기억과 리을이 옳은 지문. 그 다음 4번으로 갈게요. 자, 이제 유전 물질에 대한 문제 나왔습니다. DNA에 대한 얘기입니다. 또 RNA도 일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DNA에 관계없이, 관계없이라는 이 표현은 썩 좋지는 않지만 DNA라는 것들이라면 염기 절반은 퓨린, 다른 하나는 피리미딘. 염기에 퓨린과 피린이 서로 마주보고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 2번. 인간의 게놈을 구성한 염기의 수가 모든 생명체가 가장 많다. 이 게놈의 크기가 가장 큰 것은 속지식물 있죠. 얘들이 엄청나게 커요. 사람은 약 한 60억 개 정도 염기쌍을 세포 하나 안에 가지고 있는데 이 속지식물들은 몇백억 개씩 갖고 있어요. 또 우리 양서류들 있죠. 이 양서류들도 가만히 보게 되면은 한 50억 개 이상 염기쌍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은 26억 개야.
아빠과 엄마가 다 합쳐서 50억 개 정도 되는 건데, 그럼 양서류는 거의 100억 개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 다음 RNA와 DNA 차이는 리보스에 있는 2번 탄소에 있는 OH기, H기 이 둘 중에 하나가 누가 있느냐. 그래서 OH가 있으면 RNA고 H만 있으면 DNA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DNA와 RNA 3' 말단은 OH로 끝나고 5' 말단이 인상기로 끝나게 되어 있죠. 자, DNA는 이중가닥이고 RNA는 염기서열에 따라서 복잡한 2차, 3차 구조를 가진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DNA가 아니라 RNA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RNA는 DNA에 비해서 복잡한 2차, 3차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4번은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5번. 자, 왓슨 크릭의 DNA 구조를 얘기를 했습니다. 퓨린과 피림이 마주보고 있고 나선의 파인홈의 거리가 한 가지다. 틀렸죠? 네. DNA 이중 나선의 구조를 봤을 때 DNA는 메이저 그루브와 마이너 그루브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마이너 그루브하고 메이저 그루브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직도 메이저 그루브, 마이너 그루브 구분 못하신 분 있습니까? 자, 우리 DNA 구조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잠시만요. 자, DNA 구조를 얘기했을 때,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여기에 이렇게 좁은 틈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마이너 그루브죠. 마이너 그루브. 자, 그리고 이쪽에 넓은 틈이 이렇게 있잖아요. 자, 이게 메이저 그루브죠. 그래서 마이너 그루브와 메이저 그루브는 이 틈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나선의 두 가닥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다. 그렇죠. 반대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역평행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인산은 바깥쪽에 노출되어 있다. 인산과 오탄당인 리보스가 바깥쪽에. 자, 그 다음 5번은 좀 여기 힘들지만 1회전을 할 때 열상이 유클리어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으로 가볼게요. 자, 6번 문제에서 핵산에 대한 얘기를 또 물어봤네요. 그럼 DNA와 또 RNA에 대한 문제죠. 자, DNA, RNA, 5탄당에 2번 탄소에 산소가 있다. RNA는 2번 탄소에 산소가 있다. 그 다음 DNA 염기서열의 결합은 항상 퓨린과 피리미드이 서로 결합을 하게 돼 있다. 그렇죠? 서로 마주보고 있다. 자, 그다음 기존의 DNA는 새로운 뉴클레오티드가 첨가될 때 항상 5에서 3방향 쪽으로 3방향 쪽으로만 이렇게 붙게 되어 있습니다. 자, RNA는 염기서열에 따라서 요 3차 구조가 달라요. 입체 구조가 다르다라는 거죠. 염기서열에 따라 다른 거예요. 하지만 DNA는 항상 이중 나선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 5번. 자, RNA는 핵산의 일종인데 샤가풀 없이 만족한다. 아니죠. RNA는 단일 가닥이기 때문에 샤가풀 엄지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이중 가닥일 때만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만약에 맞는 걸 바꾸고 싶으면 이거를 RNA로 바꾸시면 될 것 같아. DNA로 바꾸시면 될 것 같아. 그럼 DNA 핵산의 일종이고 샤가풀 엄지 만족하고 A와 G의 합은 C와 T가 같다. A하고 T가 같고 C하고 G가 같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6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으로 가볼게요. 자, 다당류의 구조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골라라라고 했어요. 자, 글리코겐, 아밀로펙틴 둘이 분지형이라는 건 똑같은데 글리코겐이 좀 더 가지가 많습니다. 동물의 저장 다당류죠. 아밀로펙틴은 식물이 가진 녹말, 전분을 말하는 거고요. 자, 셀룰로스는 식물 세포벽의 성분이다. 그래서 포장이 베타글리코시드 결합에서 연결되어 있다. 베타글리코시드 잘 알아두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 녹말과 글리코겐 모두 포장의 중합체. 맞고요. 자, 그 다음 녹말의 물리적 특징은 가지 구조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제가 뭐 실컷 얘기했는데 녹말이라고 하는 거를 아밀로스, 아밀로펙틴 둘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아밀로스라고 하는 거는 가지가 없습니다. 요거는 가지가 없어요. 분지 또는 가지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없습니다. 반면에 아밀로펙틴 저 위에도 있었는데 아밀로펙틴이라고 하는 애는 가지 분지가 있습니다. 글리코겐은 훨씬 더 많은 게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7번의 답은 4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8번으로 가볼게요. 8번 문제. 자, 이 문제는 가끔 뭐 질문도 들어오는데 사실은 이제 연립방정식을 써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자, 먼저 DNA가 이중나선이라고 그랬는데 그
그게 168개 염기쌍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이제 하나의 그 연립반지를 세워가지고 이중나선일 때 그 안에 DNA가 A도 있고, 예? T도 있고, C도 있고, G도 있고 이렇게 네 가지가 다 있는데 이걸 다 합치니까 84개 염기쌍이 있으니까 168개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식이 있으니까요. 식을 이제 변형을 시켜야 될 텐데, 자, G하고 C하고 더하면 A 더하기 T. 요게 1.8이라고 그랬으니까 요거를 변형시키면은 C 플러스 G 플러스 C라고 하는 것은 1.8 A 더하기 T잖아요. 자, 그러면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겠죠? 대입을 하면은 요 둘을 연립을 하면 A 더하기 T 더하기 이게 들어가는 거니까 1.8 A 플러스 T는 168이라는 내용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물어본 게 지금 A의 수를 물어봤는데 DNA 이중나선에서 A하고 T는 숫자가 같단 말이에요. A하고 T 숫자가 같기 때문에 이 T를 A로 바꾸시면 되겠죠? 그럼 이게 A로 바꿔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5.6 A로 바뀌게 되겠고 168이 나오기 때문에 A는 30개가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답은 2번이라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가 나오면은 연립식을 세워가지고 푸시면 되는 거고 그때 A의 숫자를 알면은 나머지 것들 숫자를 다 아는 거죠. A가 30개니까 T도 30개가 되겠죠. 그러면 60개니까 빼면은 168, 60개 빼면 108개 남죠? 108개 남으니까 54개씩은 C하고 G가 각각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서열들을 가지고 숫자를 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8번 답은 2번이고요. 자, 다음은 9번으로 가볼게요. 비폼 DNA에 대한 얘기가 왔습니다. 자, 비폼 DNA는 왓슨과 크릭이 발견한 DNA 형태를 비폼 DNA라고 부르는 거죠. 자, DNA 이중나선 구조 가지고 있다. 맞고, DNA 두 가닥이 결합을 하고 있죠. 수소 결합을 형성하고 있고, 그때 염기들 간의 소호성 결합도 있다. 자, 그 다음 나선과 나선 사이의 파이놈의 거리는 각각 다르다. 그래서 마이너 그루브와 이저 그루브가 반복 나타나는 거죠. 자, 한 가닥과 다른 한 가닥은 역방향으로 결합한다. 역평행하다. 그래서 DNA가 한쪽이 5'에서 3' 방향으로 되어 있으면 반대편에도 이렇게 5에 3방향으로 되는 게 특징이죠. 자, 인산은 이중나선의 안쪽 부분이다. 아니에요. 바깥쪽. 바깥쪽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DNA가 음전화 뛰는 것을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 나선의 일회전 길이는 3.4nm다. 이거는 뭐 암기하기 좀 어렵긴 하지만 맞는 질문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자, 10번으로 가볼게요. 자, 단백질에 대한 특징, 생체 기능을 설명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포의 구성 성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세포의 주요 구성 성분이죠. 단백질은 세포의 구성 성분입니다. 세포 구성 성분 뭐뭐 있어요? 핵산,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그지? 그리고 이제 물도 있고, 비타민도 있고, 무기질도 있고. 자, 세포막이 존재하느냐? 세포막이 존재하죠? 세포막에 존재하는 건 뭐가 있습니까? 인지질, 단백질, 그리고 탄수화물도 있고, 콜레스테롤도 있고요. 그지? 네. 자, 그 다음 효소의 성분이다. 효소라고 하는 것들은 촉매 기능을 갖고 있는 단백질 또는 RNA를 말합니다. 효소는 촉매 기능을 갖고 있는 단백질 또는 RNA입니다. 그래서 그 RNA인 촉매제를 리보자임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리보자임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효소인 RNA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 식물의 몸을 지지하는 가장 주된 물질은 이건 탄수화물이에요. 셀룰로스라고 하는 애들, 이런 애들이 가장 많이 들어있고요. 세포벽을 꽉꽉 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틀린 질문이 될 거고요. 자, 호르몬의 일종이 될 수가 있다.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계 호르몬, 이게 거의 80%고, 그리고 이제 스테로이드계 호르몬도 있고, 아민계 호르몬도 있죠.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또는 아미노산의 유도체인 아민계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단백질은 호르몬의 한 종류가 될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아미노산이 서로 결합되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당연히 맞는 얘기죠. 자, 다음 11번으로 가봅시다. 단백질 변성되는 것. 자, 변성이라고 하는 것은 디네이처레이션. DNA도 변성된다는 말을 하고 단백질도 변성된다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얘들이 입체 구조를 잃어버리는 걸 말하는데 DNA의 경우에는 두 가닥이 떨어지는 거고 RNA의 경우에는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차 구조가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거 11번의 답은 2번을 고르시는 게 타당하다. 자, 다음 12번으로 가볼게요. 헤모글로빈. 자, 헤모글로빈이 폴리펩타이드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서브유닛 간의 결합이거든요. 자, 그럼 4차 구조를 이룬다고 했을 때는 서브유닛 간의 결합인데 이게 조금 어렵게 나온 그 지문이에요. 대학 편입 중에 하나 문제인데 4차 구조를 그럼 이루고 있을 때 이황화 결합이 없느냐? 있는 것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거 항체입니다. 항체라고 하는 것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4개의 폴리펩티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2개의 긴 중사슬과 2개의 짧은 경사슬이 있는데 그때 요들 사이에 이렇게 결합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이황화 결합이에요. 그래서 4차 구조 단백질들이 모두 다 이황화 결합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있는 것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애는 없어요. 헤모글로빈을 하는 애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이 1번이 되는데 이건 이제 뭐 특별한 그런 문제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렇구나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이건 좋겠습니다. 자, 12번의 답은 1번. 자, 그 다음 13번으로 가볼게요. 자, 결합 양식이 일사탈수결합이다. 그럼 일사탈수결합이라면 체구성 다당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체구성 다 찾아라는 거니까 이 섬유소밖에 없죠. 그죠? 답은 13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번으로 가볼게요. 섬유소, 즉 셀룰로스를 영양소로 사용하는데 사람은 이 셀룰로스를 영양소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셀룰로스를 분해하는 효소는 셀룰라제라는 효소인데 그 셀룰라제라는 그 효소를 세균이 분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균이 소의 위에는 살고 있는데 호기에 살고 있죠. 소의 이 셀룰로스라는 것을 분해하는 셀룰라제, 이 셀룰라제라는 효소는 이제 소의 호기에 살고 있죠. 여기 이제 소의 혹위라는 걸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는 이제 4개의 위가 있어요. 4개의 위가 있어요. 그죠? 벌집이라는 것도 있고 혹이라는 이제 큰 위도 있고 주름이, 겹주름이 이렇게 4개의 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기하고 벌집이를 이렇게 거치면서 계속 되새김이란 걸 하죠. 근데 호기가 이제 크게 있는데 거기에 이 세균이 살고 있어요. 고세균들, 메탄성 세균들. 그래서 그 세균들에 의해서 이 셀룰로스를 포도당으로 분해할 수 있기 때문에 흡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은 저런 미생물이 우리 위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자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사람은 셀룰로스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소는 그걸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2번 보면 소가 이거를 생산하는 건 아닙니다. 소가 생산하는 게 아니라 섬유를 분해하는 그 미생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생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답이 일단은 2번인데 요거 오르는 신문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섬유소는 사람의 대장을 부분적으로 낼 수 있다. 그럼 대장은요, 세균이 살고 있어요. 그죠? 우리에게도 세균이 살고 있는 데가 있는 거야. 근데 대장은 맨 끝에 있잖아. 그리고 거기에서는 음식물을 흡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소장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음식물을 다 흡수하고 대장은 물만 흡수하고 다 버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있는 대장균들이 부분적으로 분해를 해봐야 우리가 포도당을 이렇게 흡수하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알겠죠? 그래서 사람은 이런 것들을 먹어도 괜찮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건 방금 말씀드렸던 소의 호기에서 분해한다는 얘기입니다. 14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으로 가볼게요. 자, 생명현상 조절에 관련되어 있는 물의 특성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물은 용해성이 나가서 녹물에 적합하다. 물의 용해성이 낮습니까? 높죠? 높습니다. 자, 물은 비율이 높아 체온적으로 용이하다. 그렇죠. 물은 비율이 높아요. 즉, 물 1g을 1도씨 올리는데 열량이 높게 들어요. 그 열량을 1칼로리로 정의한 겁니다. 25도씨에 있는 물 1g을 1도씨 올리는데 들어간 열량 1칼로리. 자, 그래서 체온 조절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 좋은 거예요. 자, 물은 표면이 높아서죠. 높아서 소금쟁이가 걷게 수원한 거야. 자, 얼음은 물에 비해서 밀도가 낮아요. 그래서 겨울철에 물 위에 뜨죠. 그러면 얼어도 가라앉았기 때문에 물고기 생존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5번의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5번까지 봤고요. 자, 다음. 자, 16번 문제 이어서 볼게요. 자, 땅콩버터, 마가린, 불포화 지방산의 수소를 이제 첨가해서 만들죠. 저러면서 이제 트랜스 지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특징이 이제 있는가? 수소를 첨가했을 때, 자,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하려는 성질이 있다. 상온에서 액체가 아니라 이게 고체로 존재를 하죠, 여러분. 고체로. 수소화를 시켰을 때 불포화 지방이 포화 지방에서 고체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럼 탄화수소의 개수가 일반적인 불포화 지방산에 비해서 현저히 적다? 그게 다를 바가 없죠. 탄화수소의 개수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수소가 오히려 불포화 지방산에 비해서 2개가 더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다가 아니죠. 그죠? 수소가 오히려 증가합니다. 수소가 오히려 플러스 되는 거예요. 플러스. 늘어나잖아. 자, 동맥경화 유발할 수 있다. 포화 지방이라든지 트랜스 지방 이런 것들이 동맥경화를 엄청나게 유발할 수가 있죠. 포화 지방도 문제가 되고, 특히 불포화 지방 중에 트랜스 불포화 지방, 즉 트랜스 지방도 문제가 되죠. 자, 이런 애들이 동맥경화를 크게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식물성 지방으로서 시스 불포화 지방들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이것은 이 얘기는 지금 요 마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이거 올리브 얘기예요. 올리브유 얘기예요. 올리브유는 시스 불포화 지방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는 애를 말한다. 버터는 포화 지방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는 애를 말하죠. 그런데 저러한 땅콩버터라든지 식물성 마가린은 식물성 기름에다가 수소를 첨가하거나 또는 뭐 가열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것들을 말하고 포화 지방과 트랜스 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자, 그럼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으로 가볼게요. 자, 다음은 지질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했어요.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겁니다. 자, 중성지방과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 자, 중성지방과 인지질에는 모두 에스테르 결합이 있다. 이 에스테르 결합은 지방산과 글리세롤이 결합을 할 때, 요 사이에서 에스테르 결합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인지질은 이중층을 이루면서 막을 형성한다. 그렇죠. 인지질 이중층은 하나의 멤브레인을 만들게 되어 있고, 자, 인지질은 친수성 부분과 소수성 부분이 있는 양촉성 문제다. 그렇죠. 친수성 부분은 글리세롤 부분과 인상기 부분이 친수성이고, 소수성 부분은 요거는 지방산 부분이 소수성이고요. 자, 인지질을 구성하는 지방산은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요. 인지질이라고 하는 것도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포화지방이 있으면은 유동성이 좀 떨어지게 되고요. 막의 유동성이 좀 떨어지게 되고요. 불포화 지방이 있으면 막의 유동성이 오히려 증가하게 되어 있는 게 특징이죠. 자, 중성지방을 물속에 넣으면 미셸 고주를 만든다? 아니요. 이건 당지질입니다. 당지질은 스핑고 지질이라고 하는 지질이에요, 여러분. 스핑고 지질이라는 지질이 있는데, 이 지질은 물속에 넣으면 미셸 고주를 만듭니다. 인지질을 넣어도 만들 수는 있는데 그게 잘 되진 않아요, 거의. 그래서 거의 당지질과 스핑고 지질로 얘기를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의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18번으로 가볼게요. 바이타민에 대한 얘기를 했네요. 자, 바이타민, 비타민 결핍증 알아야 돼요. 수용성 비타민 B, C, 그 다음에 지용성 비타민 A, D, E, K. 외울 때 A-땡 이렇게 외웠어요. A-땡, A, D, E, K. 자, 그리고 특징들을 매칭시켜야 돼. 바이타민 K. 자, 지용성 비타민이다. 그지? 혈액 응고하고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 비타민 K가 만약에 결핍되면은 혈액 응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비타민 K가 결핍되면은 혈액 응고가 안 되는 거예요. 비타민 C, 요 콜라겐 만드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얘가 부족하면은 갈라지는데 그게 괴혈병이라고 했습니다. 별칭은 아스코프산. 자, 비타민 E, 강력한 황산 효과가 있어요. 토코페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알파 토코페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자, 비타민 A, 이거 지용성 비타민인데 부족할 때 그룹병이 아니라 야맹증입니다. 야맹증. 그러면 그룹병 일으키는 건 누굽니까? 바로 D입니다. 비타민 D가 만약에 결핍되어 있으면 얘는 칼슘의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뼈가 휘는 그룹병에 걸린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자, 그 다음 비타민 B12번. 이 대표적인
빈혈 일으키는 애 아닙니까? 얘가 없으면 빈혈이 일어나요. 비타민 B12번이라고 하는 것은 적혈구 생성에 필요합니다. 즉 DNA 복제 과정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적혈구를 생성하는데 필요한 애입니다. DNA 복제 과정에 쓰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부족하면은 DNA 복제 안 되는 거니까 적혈구 같은 것도 안 만들어지죠. 그래서 악성 빈혈이 걸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8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으로 가볼게요. 자, 여러분 19번 보겠습니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라. 틀린 거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동물이 가지고 있는 탄수화물 중에서 저장형 탄수화물로는 글리코겐이 있다. 동물이 이제 글리코겐을 간과 근육에 저장을 하죠. 자, 최구성 탄수화물은 키틴이 있다. 그래요. 맞아요. 자, 키틴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절지동물의 외골격, 절지동물의 그 껍데기 있죠. 즉 메뚜기의 껍데기, 절지동물의 외골격, 그리고 환영동물의 외피, 지렁이 있죠. 지렁이 환영동물, 환영동물의 외피, 자, 이런 부분들이 키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지방산은 중성지방과 인지질에 들어있다. 그래서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것도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인지질이라고 하는 것도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지방산은 양쪽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이 있다면 그건 유동성이 이제 커지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인지질은 주로 세포의 구성 성분이다. 자, 세포의 구성 성분은 인지질과 단백질, 그리고 탄수화물과 콜레스테롤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자, DNA, RNA가 공통적으로 5종류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각각 이제 5종류가 아니라 4종류씩 가지고 있죠. RNA는 A, U, CG로 가지고 있는 거고, DNA는 A, T, CG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A하고 C하고 G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니까. 자, 틀렸다. 자, 그 다음 5번. S, 황은 단백질의 주요 구성 원소 중 하나이며 메티오닌과 시스테인을 갖고 있다. 그 20종류의 아미노산 중에서 메티오닌하고 시스테인만이 이 황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이 시스테인이라고 하는 애가 이황화 결합을 할 수 있는 애기도 한 거죠. 자, 그래서 틀린 것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0번으로 가볼게요. 자, DNA 조각에 대한 설명을 이제 했어요. 이중나선 구조고 200개 염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쪽 한쪽에 100개, 다른 한쪽에 100개가 이렇게 있는 모습일 거고요. 그 다음 두 가닥 사이 인접한 두 유클 사이의 거리가 0.34나노미터니까 이 길이는 이제 34나노미터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식을 이렇게 줬어요. 그럼 또 연립식을 우리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DNA 두 가닥일 때 A, T, C, G 이걸 다 합하면은 이게 200개라고 했죠. 200개. 그런데 지금 식을 이렇게 세웠으니까 이거를 변형시키면은 A 더하기 T는 1.5 C 플러스 G로 바꿀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또 C하고 G가 이제 항상 숫자 같으니까 전부 다 C로 바꾸시면 어떻게 돼요? 5C는 200개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5C가 200개이기 때문에 C는 40개가 될 거고요. C가 40개라면 G도 40개가 될 거고요. 그러면 A하고 T의 숫자 나왔죠? 60개씩입니다. A하고 T도 60개씩이야. 그래서 총 합했을 때 200개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내용 봅시다. 자, DNA 조각의 길이는 34나노미터니까 틀렸습니다. 기억 틀렸고. 자, 그다음 니은번. 이 DNA 조각을 복제하는데 200개 글리세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각각을 복제하려면은 얘를 복제할 때도 100개 필요하고 얘를 복제할 때 100개 필요한 거니까 총 200개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한쪽 가닥의 아데닌 수가 25개면 그 가닥의 티민 수는 35개다.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한쪽 가닥 아데닌 수가 25개래요. 그럼 이쪽에 A가 25개라는 거거든요. 한쪽 가닥에. 그럼 반대편에 얘하고 상보적이니까 T가 25개가 있겠죠? 자, 그런데 A가 총 60개라고 그랬어요. T도 총 60개라고 그랬고요. 그럼 여기에 T가 35개가 여기가 25개가 있으면 이쪽에는 T가 35개가 있어야 되고 이쪽에는 A가 35개가 있으면 다 맞죠? 따다닥 맞아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쪽 가닥에 A가 25개 있으면 그 가닥에 T는 35개 있습니다. 그 가닥에 T가 35개가 있습니다. 맞잖아요. 자,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는 지문입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답은 5번. 자, 다음 21번으로 가볼게요.
자, 21번 문제에 생체나 고분자 중에서 하나인 지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지질에 대한 얘기군요. 자, 콜레스테롤이라는 이 물질은 스테로이드라는 것들의 전구체예요. 전구체라는 것은 재료라는 얘기예요. 그 스테로이드들이 이 콜레스테롤로부터 이제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스테로이드 예를 들어서 뭐 프로게스테론, 뭐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 이게 다 재료가 뭐였어? 콜레스테롤이었죠. 자, 트리글리세리드라고 하는 것은 글리세롤 한 분자에다가 지방산 3개를 붙여가지고 만든 것이다. 이거 중성지방에 대한 얘기죠. 트리글리세리드는 중성지방, 그 중성지방은 글리세롤 한 분자하고 지방산 3개를 붙여 만든 것이다. 자, 모든 탄소가 단일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방산, 포화지방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인지질은 인상기 머리 부분이 친수성이죠. 글리세롤과 인상기 부분은 친수성. 그리고 꼬리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소수성이죠. 21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2번으로 가볼게요. 자, 22번은 필수 아미노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필수 영양소라는 것들 중에 필수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체내에서 합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꼭 먹어야 되는 것. 그게 필수 영양소죠. 그래서 필수 영양소 대표적인 게 필수 아미노산, 그지? 필수 아미노산, 그리고 비타민, 그지? 그리고 무기질, 그리고 필수 지방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필수 아미노산은 20개 아미노산 중에서 성인의 경우에는 8가지, 유아의 경우에는 2가지가 추가가 돼요. 그래서 보면은 성인의 경우에는 여기 8가지가 부족하고 어린이는 이거에다가 히스tin, 아르기닌도 부족하니까 10가지가 부족하죠. 자, 그러면 성인과 아이에게 콩과 옥수수를 먹인다고 합시다. 그럼 콩에는 필수 아미노산 중에서 이런 애들이 들어있고 옥수수는 이런 애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한번 숫자 세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밖에 안 되네. 하나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죠? 네, 보니까 여기 없죠. 알지닌이 지금 없어요. 그러면 성인은 이거 먹어도 괜찮죠. 콩하고 옥수수 먹어도 돼요. 근데 어린이는 콩과 옥수수만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아미노산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성장을 못 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콩으로만 만든 그 이유식만 먹은 어린이는 정상 성장하지 못합니다. 옥수수 섞어줘도 안 됩니다. 콩과 옥수수 섞어서 만든 음식을 먹은 어린이 정상 성장할 수 없습니다. 자, 단백질 합성을 위해서 사용되는 아미노산의 종류는 어린이가 성인보다 많다. 이건 말이 안 되지. 둘 다 똑같이 20종류가 필요해요. 둘 다 똑같이 20종류가 필요해요. 그 20종류 아미노산 가지고 단백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20종류 아미노산 중에서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들의 종류가 다른 거죠. 그럼 나머지 것도 어떻게 되냐? 성인의 경우에는 그럼 12가지는 자기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변형시켜서. 그리고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10가지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기 갖고 있는 유전자들에 의해서 그 유전자들이 만든 그 효소에 의해서 변형시켜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리을번. 히스틴과 알지닌은 어린이 체내에서 합성되지 못하는데 성인 체내에 합성되는 것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기억과 리을이 맞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잠깐만요. 23번이죠? 23번을 보겠습니다. 자, 필수 아미노산들 종류를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종류를 물어봤어요. 자, 종류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성인의 경우에는 8가지인데 제가 앞글자 따서 외우거든요. 페, 트, 리, 류, 발, 이, 트, 메 이렇게 앞글자 따서 외워요. 그래서 이거 외울 때 제가 뭐 파트라슈 형이 페트리류인데 걔가 발이 틈에 파트라슈가 우유를 끓였어. 이렇게 외우라고 막 시키기도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여기에 히스티딘과 아르기닌이 더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아기가 이제 막 웃는 거, 히히 막, 이제 알겠어요.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자, 이렇게 외워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리라고 하는 게 리신이죠. 그죠? 그냥 트리토판, 여기 이제 트리토판 또는 트레오닌이 있는데, 자, 류신, 여기 류신 있고요. 세린이 없죠. 그죠? 세린이 없어요. 자, 그 다음 발린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페니라인 여기 페가 있고요. 리신 여기 리가 있고요. 알라닌이 아니네요. 그지?
페닐라닌이 있고요. 메티오닌 여기 있고요. 발린 있고요. 글리신 아니네요. 발린 있고요. 트레오닌. 트레오닌은 트리토판, 트레오닌 다 있습니다. 트리토판, 페닐라닌 다 있죠?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24번으로 가볼게요. 자, 이중화선 DNA에서 상보적인 DNA 사슬의 염기 가닥. 가닥 뭐냐? 수소결합. 간단하네요. 반데르발스 인력도 있긴 있지만 염기들 간에 형성되는 화학결합이라고 했으니까 2번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반데르발스는 염기 축적에 따른 힘이니까 둘 사이에 결합한다고 했으니 수소결합을 보는 게 타당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5번으로 가볼게요. DNA, RNA의 차이점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라고 했습니다. 자, DNA는 RNA보다 화학적으로 더 안정적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2번 탄소에 H가 있기 때문에 반응성이 약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NaOH라고 한 거를 첨가를 하게 되면은 이 RNA라고 하는 애들이 자연스럽게 분해가 되거든요. 그쪽 2번 탄소 쪽에 있는 OH가 반응하면서 RNA가 끊겨요. 하지만 NaOH를 DNA에 처리를 해봐야 DNA는 멀쩡합니다. 이거는 뭐 멀쩡해요. DNA는 멀쩡합니다. 그죠? 멀쩡한 거예요. 자, DNA 합성에는 디옥시리보스가 사용되고 RNA 합성은 리보스가 사용된다. 그치? 2번 탄소 산소가 있는 염료로 구분했습니다. 자, DNA는 5의 3방향이고 RNA도 5의 3방향입니다. 여기 틀렸네요. 자, DNA는 ATCG, RNA AUCG.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5번에 3번. 자, 이렇게 해서 우리 A 단원 문제를 쭉 다 풀어봤는데 여러분 풀면서 틀린 것들은 체크하셔야 되고 그 뭐가 틀렸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단원에 어떤 소주제가 틀렸는지를 꼭 체크를 해 놓으시고 틀린 것들은 옳은 걸로 바꿔서 여러분의 노트라든지 책에다가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거 나중에 또 풀어야지, 아껴뒀다 또 풀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할 거 많아요. 어차피 할 거 많습니다. 그 틀린 것들은 옳은 걸로 바꿔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 놓으세요. 뭐 5단 노트 만들어 좋은데 굳이 5단 노트 안 가셔도 괜찮으니까 여러분이 노트, 원래 있는 노트에다가 정리를 하시거나 책에다 정리를 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A단원 문제 다 풀었고요. 여기 26번에 살짝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제가 M단원으로 옮겨놨기 때문에 M에 41번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A단원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